부모님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위촉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이야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안타깝죠?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했어요. 오늘은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빌고 있습니다. 슬픈 눈 보이시나요? 눈물방울도 그죠, 맺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에선가 학대 속에서 커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을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했을까?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자,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아이인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함께 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쉽지 않으시죠?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쉼표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차분히 바람직한 행동을 격려해주세요. 생활 속 소중한 경험으로 아이가 자랍니다. 아동학대 없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보건복지부. 자, 잘 보셨죠? 아이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죠?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쪽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완전 애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은 과연 내 아이한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는지 가만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아동복지법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이런 아동학대 얘기가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98년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어요. 친아버지와 또 새로 들어오신 어머님, 구타와 학대에 의해서 누나가 굶겨 죽여서 집 앞마당에 묻혔고요.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서 큰일 났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학대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이런 일들이 이제 법이 강화되면서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또 칠곡에서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진상조사를 하고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2014년에 제정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누군가의 눈물이에요. 아까 제발 오늘은 때리지 마세요 하는 아이의 눈물입니다. 그죠? 이런 아이들이 아동학대 현장 속에 있는데 정작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인권 웹진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아동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UN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부모가 보통 아이는 내 소유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를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알아서 부모들이 하는 대로 좀 따라가야 되는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UN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UN 아동 권리 협약이 비준되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른과 똑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분명한 권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UN 아동 권리 협약은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자, 아이들이 가진 권리들이 어른하고 똑같이 중요한 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 어른들,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권리죠. 그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나라와 지역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도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동 권리가 점점점 지금 강화되고 있고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이게 민법 개정과 함께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8가지 항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아이들에 대해서 있지 않는지. 첫 번째 보면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 이런 의문점을 가지거나, 에이,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거야. 또는 에이, 아이들 잘못했을 때는 때려야지. 사랑의 의미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 아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가정 내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학대일까? 학대면은 애가 말을 할 텐데, 그러면 애가 말을 안 하는 걸 봐서 학대가 아닌 건 아닐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8가지 외에도 많은 경우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에 관련돼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8가지, 대표적인 것만 제가 여기 써놓은 거고요. 이런 생각을 내가 한 번이라도 가졌던 적이 없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아파요 라고 하는 아이의 외침입니다. 자,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실제로 학대 피해 아동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행복해야 되는, 내가 집에 가면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집에 가기 싫답니다. 집에 가면 안쓰러우니까, 아프대. 얼마나 이 아이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까요? 그죠? 자, 광고가 하나 더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고 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빠는 날 좋아합니다. 말 잘 들을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이 볼 때만.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잘 보셨지요? 아이는요,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어머니 아버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동학대라니, 정말 아동학대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아동이라고 할 때 어린아이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아동학대를 우리는 범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형법, 민법 여러 가지 법률에서도 범죄라는 얘기를 쓰는데, 아이를 좀 때렸다고 이게 범죄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를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요. 그죠? 그런데 아동학대를 했다고 해서 모든 아동학대가 범죄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아이에게 체벌이나 이런 행동들을 했는가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처분, 그러니까 상담이나 교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아동학대 했다고 해서 처벌 범법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동학대 행위에 속하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자,
자, 아동학대 관련 법률 조항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동복지법이죠. 그 외에도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률로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률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 장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금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 눈을 한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토닥토닥 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뭔가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뒷모습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커튼 속에 가려진 모습입니다. 자, 앞모습은 과연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자, 뒷모습만으로 봤을 때 정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다.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를 체벌하는데 너무나 가혹하게 체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 표정 한번 보세요. 엄마의 표정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많이 아이도 힘든 모습, 엄마도 아이 때렸다고 마음 편한 게 아니죠, 절대.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아동학대는요,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 빙산 보면 위쪽에 보이는 것만 있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빙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드러나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는 거는요, 정말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작고요. 그 많은 다른 것들은 신고되지 않은, 남들이 모르는 그런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의 종류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하기 쉽고요. 드러나는 게 신체 학대예요. 신체는요, 아이들이 이제 뭐 반팔을 입거나 지금은 이제 조금 추워져서 긴팔을 입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혹한 체벌을 해서 체벌 흔적들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법상 신체 학대를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이거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정서학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서학대는요, 사실은 발견율이 굉장히 낮아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도 아이한테 정서학대가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예시를 보면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위협, 감금이나 억제라고 했는데요. 보통 보면은 형제들끼리 비교하는 말, 혹시 부모님들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누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래 하는 것마다 말썽이고 왜 자꾸 말썽을 부리고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차별하는 말들 하시는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편애하거나 따돌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모두 사실은 정서학대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학대는 말할 나위도 없죠. 아동을 대상으로 세상에 성학대를 하다니요. 그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들이 성학대고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것,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것,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성학대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 사례를 한번 보면요. 1년간 11살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그리고 추행한 50대 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우리 딸한테 내가 그랬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법원은요,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그리고요,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아서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성학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임이나 유기거든요. 자, 이거는 아이를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집에서 방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밑에 사례도 보면 아이들을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 내가 좀 했는데 이 정도 내가 치우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사진 그림 한 장 보실까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만화로 지금 그림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신체학대,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하면서 콩 쥐어박는 모습, 그리고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이런 한심한 녀석. 아빠 닮았니? 엄마 닮았니? 우리 흔히 부모님들 사이에서 신경전 하면서 이런 얘기들 오가는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학대, 어른들이 예전에, 요즘에는 그러시는 어르신들 없지만 아이고 요 강아지 고추 한번 만져보자, 고추 좀 따먹자,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너무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방임, 엄마 아빠 바쁘니까 네가 대충 챙겨 먹어라.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그런 식으로 아이가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옷 같은 것도 제대로 빨아서 입히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 머리니 같은 것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치애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방임 같은 거, 아이를 말 안 듣는다고 밖에다가 벌 세운다고 내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제가 또 사례를 한 5가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게요. 아이와 함께 있는 곳에서 가정폭력, 부부싸움하는 행동, 이것도 아동학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은요, 부부가 살면서 말다툼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행동은요, 분명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실제로 어떤 아이는 너무 힘들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울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빠가 이래서 우리 엄마가 맞았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아동학대가 되고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동, 아까 거기서 앞에 하는 사례에서도 유치원 교사 얘기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역량을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편식 없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먹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거를 먹으면 내가 토할 것 같아. 자, 이 정도로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들은 강제적으로 먹이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다른 요리법으로 이렇게 아이가 섭취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더 바꾸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형제나 친구들과 아이를 비교하는 거, 차별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도 학대고요.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굉장히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동들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아동학대에서 아까 제가 신체학대, 정서학대, 여러 학대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신체학대, 정서학대가 제일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함께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학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학대 행위자의 82% 넘게가 부모입니다. 지금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당사자인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훈육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또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다음 중 체벌이 필요한 아이를 골라보세요.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일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믿기는 하죠. 사실은 안 믿겠습니까? 그죠?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죠? 부모 말 안 들어도 숙제 미리 안 해도 공공장소 뛰어다녀도 미워요. 그렇지만 맞아야 하는 이유도 없고요. 맞아도 되는 아이도 없습니다. 체벌은요, 엄연히 학대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의 매라는 거.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는 사랑의 매 XX 절대 아니고요. 이것도 엄연히 아동학대입니다. 자,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게 후유증이 무서워요.
다치면요, 물론 뭐 치료받아서 아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신체적 손상이 심할 때는요, 피부 결손, 화상, 뭐 골절, 안구 출혈, 장기 파열까지도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그런 신체 손상을 입는 아이들도 있고요. 심리 정서적 손상을 입어서 아이들이 자극적이 되거나 자기 파괴 행동을 하거나 정신병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아이들도 우울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요, 악몽의 사이클이라고 해요. 아이들 심리적으로 학교에 또 부적응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낙오자, 범죄자, 피해자가 가해자로 세대 전승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 아이들을 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신고하고 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지금 73개소 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4군데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산광역시 아동보호 종합센터에서 주관을 하고요. 나머지 가까운 곳에서도 지금 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라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네, 이번에 강의를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